자, 그리고 강남구, 용산구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고 합니다. 다주택자들까지 적극 모양새로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규제 기존에 걸려있던 거 다 풀잖아요. 다 풀고 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히고 있어요.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그린벨트까지 과감하게 풀겠다,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규제들을 다 완화하는 모습인데,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10명 중에 7명은 주택매매 전세 가격 모두 하락 전망을 조금 내비쳤어요. 그래서 대부분 그냥 부동산이 더 빠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부동산이 지금 위기가 오고 있죠. 또 부동산 금융위기 경고 등의 재금융 PF 대출 처음으로 100조까지 넘어섰습니다. 증권가는 11%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고요. 생각보다 이제 부동산이 돌질 않으니까 뭐 증권사부터 은행 대출 나갔던 돈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서 건설사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죠. 그렇죠. 이게 그래서 문제인 게 저런 애들이 선분양을 먼저 때리잖아요. 분양을 때리고 건축을 올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실제로 이제 살고 싶어 했던 분양받으신 분들도 무너지고요. 건설사도 무너지니까 이제 다 같이 무너지는 그렇죠. 거죠.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갔다 조정받는 데는 사실 이런 것도 있죠. 우리 그동안 저금리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제는 금리가 고금리로 가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어요. 엄청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연 이자가 막 8%, 막 7%, 막 10%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저금리 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제 3%대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집값 상승률이 높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지금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여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고금리로 이제는 앞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고금리 정책으로 갈 거니까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별로 없다. 그렇죠. 그래서 저금리였을 때는 사람들이 적금보다는 이 돈을 어디다가 활용을 할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뭐합니까? 야, 그냥 은행에 짱 박아놔야지. 여유자금도 가뜩이나 없는 데다가 그나마 있는 여유자금은 그냥 적금이나 붙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고금리로 가게 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제 한번이들이 그 개미들 머리들이 잘 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금리 시즌을 갖고 이제 고금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. 자금들이 이제는 은행에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적금을 붓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이자 내기 바쁘잖아요. 그러죠. 현실인 것 같고.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요. 그 응답하라 보시면 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좌우지간 목돈은 은행에다가 딱 박아놓는 게 제일로 안전한 게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응답하라 11998인가? 네, 1988입니다. 1988인가?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로 드로마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아유, 뭐 물론 금리가 쪼까 떨어져가지고 뭐 한 15%밖에 안 되는, 야 15%면 미친 거 아니야? 그렇죠. 15%밖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냥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적금으로 돌아서들이 높고,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우리는 여유가 없죠.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었죠. 뭐 내 여유를 돌려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. 뭐냐면 이제 월세는 부담이다. 전세는 위험해. 전세 사기가 미친 듯이 사기 많으니까 전세도 위험해. 월세도 내 보증금이 있으니까 위험해. 네. 그래서 주세가 나왔어요. 주 단위로 돈 내는 거예요? 전세는 위험하고 월세는 부담이네. 주세가 등장을 했는데 보증금이 월세보다 적은 대신 기존의 월세에 비해서 비싼 금액을 주는 주 단위로 지불합니다. 근데 은행 이자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주세가 비싸더라도 이득이라는 거죠. 이렇게 나오는 집들도 생겼습니다. 월세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으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대출 이자를 낼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주세로 내는 게 좀 더 이득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. 오, 이거 좋다. 이거 주세는 좀 많이 끌리는데요? 그래서 주세가 서울 도심권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 보증금을 뗄 염려가 없고 커지는 금리 급등으로 인한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이 부담스러운 청년들 사이에서는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.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적금 붓고 이렇게 은행으로 좀 돈을 짱 박히는 방면에 그 여유 없는 사람들 이제 주세까지, 또 사기나 이런 대출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세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는 여유가 없죠.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. 풀 먹어야 돼요. 근데 사실 요즘에 풀이 더 비싸요. 아, 맞아. 요즘 고기가 더 싸더라. 요즘 풀이 더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경제가 안 좋다.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 적금으로 몰리고 여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주세까지도 등장해서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다
네. 근데 이제 채팅창 이야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. 네네. 야야야, 2019년도에는 이거 집값 올라간다고 세상 망한다더만 22년도, 23년도에는 집값 떨어진다고 왜 난리냐? 라고 하는데 이거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. 천천히 올라갔으면 이거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. 천천히 떨어졌으면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. 지금 인천 마이너스 60%, 인천은 아파트 가격 마이너스 60%거든요.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아파트 가격 2배, 3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문제였던 겁니다. 천천히 올라갔으면 다들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니까. 왜냐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 집 살 때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불황에 대한 뇌관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규제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사고 떨어질 때는 규제를 풀었는데도 안 사죠. 이것들이 요즘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건도형 썸네일 어그로 사악하다고 하는데 진짜예요. 내용 있어. 진짜 있어. 사악한 게 아니에요. 진짜 건도형이 큽니다. 네,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.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. 월가 대형은행 올해 미국 경기 침체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. 왜냐면 2008년도 때는 기업이 돈 풀기였잖아. 네네.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는 서민들에게 돈을 꽂아줬거든요.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기업들이나 증권가들에게 돈을 풀어갖고 이거를 살렸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돈들이 서민들한테 다이렉트 꽂아줬어. 네. 근데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는 그 서민들의 꽂아준 돈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고갈 때 되지 않았냐?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민들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아껴야 되는데 하면서 그동안 풀었던 돈들 서민들한테 풀었던 돈들이 이제는 올인 날 때가 되지 않았냐. 네네.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. 그래서 물가가 잡힐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파월